저는 28년간 도박을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싶어서 돌아서서 5년차 내 삶의 길을 되돌아가고 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주로 했던 도박은 저는 특별히 없는 게 중독에 함께 했던 많은 분들이 저를 부르기를 잡놈이라고 부릅니다. 잡놈이 뭐냐면 손을 안 댄 게 없어서 잡놈이라고 합니다. 고상하게 표현하면 증권 투자까지, 그리고 화투, 포커, 경마, 슬롯머신, 카지노 도박, 인터넷 도박. 왜 그렇게 많은 도박들을 했는지 모르지만 참 많은 도박들을 하면서 세월을 보냈던 그런 가슴 아픈 사람입니다. 어머니를 제가 참 많이 힘들어 했어요, 제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제 성격과 굉장히 많이 흡사하게 닮았어요. 돈에 대해서 무관심한 듯한데 사업을 하는 스타일은 약간 도박 같은 스타일. 그러니까 뭔가를 왕창 사서 그 이윤이 남으면 좋고 안 남으면 그만이고 이런 식의 삶을 사셨는데, 저는 어렸으니까 이제 그걸 몰랐는데 어머니는 늘 그게 불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돈에 관해서나 모든 앞날에 대해서 아버지의 장래를 갖다 거의 포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굉장히 집착을 하셨어요.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네가 앞으로 뭐가 되라는 것까지 어머니가 정해 주실 정도로. 제가 그림 그리는 거, 노래하는 걸 참 좋아했는데 합창단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그 솔로 부분을 하고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갈까 봐. 음악가가 돼서 네가 무슨 돈을 벌겠니. 그리고 그림 그리는 걸 보면 그 화구를 다 치우시고 없애버리시고 이럴 정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와 갈등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저를 무척 사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사랑인지 이제 지금 돌이켜보면 사랑이라기보다는 본인은 분명히 사랑이시지만 집착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셨는데, 평생 기억이 어머니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아버지 역할을 내게 요구했던 어머니가 너무 부담스럽고.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부도가 나셨어요. 고2 때인데 그 채권자들이 집에 막 신발을 신고 들어와가지고 모욕과 수치감을 그렇게 심어주는 모습이 정말 너무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그런 상처 이후에 이제 제가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어서 그때 리비아의 대서로 공사에 갔는데, 제가 태국인들 데리고 현장에서 직접 노가다를 하면서 하루하루 돈을 벌어서 집에 보냈어요. 그때 제가 떠날 때 아버지는 거의 관심이 없으셨고,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할 거냐, 돈을 붙일 거냐, 아니면은 네 앞으로 통장을 할 거냐. 근데 이제 이 회사 직원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보내놓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일부 생활비만 보내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어머니를 믿었어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동생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적정선에서 또 늘 돈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좀 여유 있게 쓰시는 것도 제 마음에는 편했고, 그래서 보내드렸는데 거기서 한 3년 2개월 정도를 살았는데, 그래서 한 6,200인가를 보냈는데, 집에 공항에 딱 도착해서 반갑게 인사하고
제게 건네준 통장이 얼마 있었냐면 500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 뒤로 내내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믿어달라고 하시더니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제 마음속에 원망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막상 그렇게 되고 보니까 정말 낙담이 되고 한동안 술로 한 2, 3개월은 술로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참 사업을 하다가 자금 문제로 고민하고 그런 고민을 그 술자석에서 좀 풀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길이 열렸다 하는 안도감도 있고 해서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우연히 지나가는 길에 도박장을 보게 됐어요. 그 전에 물론 취미 삼아 친구들과 포카도 하고 화투도 하고 뭐 다양한 것들을 했지만 그것들을 뭐 아주 취미 삼아 하고 깊이 하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도박의 자리에서 나오고 이럴 정도로 좀 절제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경마였는데 그거를 딱 돌리는데 한 판을 돌아가는데 1분에서 1분 20초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10만 원을 넣었는데 150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내가 돈을 땄다는 즐거움이 아니라 뭐 이런 세상이 다 있나. 나는 그렇게 돈 10만 원 벌기 위해서 머리를 짜고 고민을 하고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월급을 줘야 되고 이 고민에 빠져 있는데 좀 황당한 세상을 만난 기분이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쉽게 돈 벌고 하는 거라면 뭐 취미삼아 한번 해볼 만도 하지 않겠냐. 뭐 돈 내가 많이 할 것도 아니고. 그러고서 바로 갔던 건 아니에요. 거의 6, 7개월이 지났는데 불현듯 어려운 상황에서 그 생각이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그때는 이제 맘먹고 갔죠. 그래서 200을 가지고 갔는데 거의 뭐 반나절 만에 200을 다 잃고 나오는 그런 꼴이 됐죠. 근데 그게 무척 화가 나는 거예요. 마치 당한 것 같고 뭔가 승부에 진 것 같고 이런 감정이 올라오면서 기회 보복을 하겠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는 나중에 알게 됐죠. 근데 그 뒤로 이제 찾아드는 횟수가 더 잦아지고 점점 더 깊이 빠지게 됐죠. 제가 얼마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잡놈이고 문제 있는 도박 중독자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큰 사건이 있어요. 어머님이 좀 건강이 그렇게 열심히 사셔서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가지고 69이라는 이른 나이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일찍 돌아가시게 돼서 정말 슬펐어요. 너무 괴롭고 어머니가 막상 돌아가시니까 그 죄책감을 말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펐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와주셨어요. 장례식장에.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이 막 오고 서로 연락을 해서 오고 그래서 너무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고 뭐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 슬픔에만 빠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놀랍게도 제 눈에 띈 게 조의금이 눈에 보였어요. 근데 형편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니까 장례식이 풍성하지가 못했어요. 정말로 어머니 가시는 길에 좀 제대로 좀 해드리고 싶고 아들로서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내가 너무 비참했고, 그런데 중독자가
역시 어디 안 가요. 근데 더 지독한 중독자라는 게 그 돈을 보고 이 돈으로 따서 어머니 가는 마지막 길을 좀 제대로 보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게, 그런 발상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왜 딸 것만 생각했죠? 잃을 거는 왜 생각을 하냐고요. 근데 중독자는 잃을 건 생각하면 도박을 안 쳐. 딴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반드시 어머니를 갖다 잘 보내드릴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가서 하룻밤 사이에 그 돈을 다 갖다 잃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방법도 없고 장례식을 치를 길도 없고. 그때 제가 정말 저 자신이 너무 믿고 싫어서 밖에 나와서 벽에다 막 머리를 쳐가면서 이 새끼 죽어라. 네가 죽으면 차라리 다른 사람들이라도 살 거 아니냐. 너 같은 게 인간이냐. 그전에도 물론 스스로에게 욕하고 자존심을 세우면서 막 나 자신의 수치스러운 그 감정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힘들어할 때도 많았지만, 그날은 정말 너무 견딜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는지 몰라요. 상주가 돼가지고 어떻게 장례식을 치렀는지 어떻게 했는지 저를 몇몇 분이 불러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별소리를 다 하고 네가 인간이냐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그 얘기는 전혀 안 들고 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보내드리나 그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경험을 한 이후에도 저는 회복의 길에 안 섰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갖다 비난하고 공격하고 자책하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보실지도 몰라요. 스스로 자책하면 그래도 회복으로 갈 거 아니냐. 특히 가족분들은 그렇게 믿어요. 아니에요. 단언컨대 저는 스스로 자책하면 할수록 도박이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자책하고 저 머리를 제가 그래서 상주가 돼가지고 머리에 상처 난 채로 붕대를 감고 장례식을 치렀는데도 벗어날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돈 내가 한번 왕창 한번 따서 내가 겪었던 모든 수모와 수치를 다 해결하겠다라는 더 집착에 깊이 빠지게 되는 나를 보게 됐죠. 그러면서 뭔가 잘못됐다. 뭔가 잘못됐다. 그 말만 수없이 들어요.